예,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몇 주 안에 강도 높은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맞붙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김영묵 전 주 이란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약 24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는데 기존의 입장들이 반복됐고 딱히 기대했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의도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러셨어요. 예. 네, 협상이나 휴전 국면에 들어갈 그 기대가 굉장히 커서 주가도 그 연설 전에는 막 올랐다가 연설하면서 막 떨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연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처음에는 자화자찬, 전쟁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다음에 외교 관련된 얘기는 한 줄 얘기하고 계속 그 군사적 공격의 필요성 그리고 성과를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주 동안 강도 높은 공격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군사적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잠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고 유가가 뜨겠지만 2, 3주 내에 전쟁을 종료할 거기 때문에 종료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완료할 거기 때문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한국 전쟁, 1차 세계대전, 뭐 여타 주요 전쟁 얘기하면서 수년에 걸친 전쟁을 했지 않느냐. 근데 이란은 32일 만에 폐허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자신이 이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거는 제가 딱 그걸 들었을 때 이거는 미국 국내 지지층을 위한 연설이구나.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설 도중에 오바마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이전 민주당 대통령들이 잘못한 이란 정책의 어떤 그러한 후과를 자기가 이제 다시 바로잡고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미국 국민들을 위한 연설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지지층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길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지지층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가 진영의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러한 국내적 의도가 제일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대외적인 효과도 있다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나 휴전을 선언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끝내는 이런 모습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못 박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숫자가 나오기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 동안에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란 협상적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어쨌든 2, 3주 동안에 군사적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할 테니까 이란으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리고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얘기한 거를 어제 연설에서 다 거의 공식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미국이 떠나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2, 3주 동안의 군사적 목적 이후에는 미국이 떠날 그러할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나가는 어떻게 무책임하지만 어떤 출구 전략을 이제 공식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대국민 연설이 있기 반나절 전만 해도 이란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회견 때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기대하셨던 수치라던가 정확한 시기 없었습니다. 오히려 2, 3주 동안 강하게 타격하겠다라는 발언만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출구 전략을 이제 분명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깔려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을 하여튼 중단하겠다입니다. 2주든 3주든 후에 어쨌든 지금 전쟁을 중단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대가 컸기도 하고 또 각국의 경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좀 원유 공급 부족 상황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이거 끝난 다음에 WTI 그러니까 웨스트 텍사스 인덱스가 너무 올랐어요. 11% 올랐는데 111달러까지 올랐는데 그게 역사상 저는 항상 WTI가 브렌트보다 낮게 있었지 브렌트보다 더 올라 있는
상태를 본 적이 없어서 놀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각국의 경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 원유가 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호르무즈는 이제 가져가서 쓰는 나라들이 해결하라 이제 그러고 난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아주 본인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휴전 얘기는 한번 기대했다가 또 안 접었습니다. 왜냐면 확실치 않거든요. 자기도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권 교체를 자기가 이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정권 교체를 중장기적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때려놨는데 이란을 내가 이렇게 힘들이고 공들여서 공격을 하고 막 자원을 다 써서 담았는데 이란이 이렇게 맞고도 멀쩡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새 정권 얘기 자꾸 얘기하는 거는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 정권의 정체가 뭐냐, 새 정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 답을 못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암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란을 당장은 변화 못 시키더라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란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이제 두 분께 여쭤봤고 그 발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2, 3주 내에 어떤 뭔가 결과물이 없으면 이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도 해놨고 뭐 발전 시설이라던가 원유 시설 뭐 다 타격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약간 최후 통첩式이제 발언들도 내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란에게는 큰 압박으로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압박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란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가장 좀 우려하는 지점인데요. 예. 4월 6일까지 그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는 걸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민간 시설, 에너지 시설까지 미국이 공격한다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주변국의 어떤 산유 시설이든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이제 미국 유가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까지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강대강 대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유지할 그걸 변경시킬 그런 유인이 사실 어제 연설에 나오기를 좀 바랬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뭔가 좀 미국이 어쨌든 협상을 한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와라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연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2주, 3주 후에 전쟁을 끝내고 미국은 나갈 테니 그 전에 협상장으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랬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굳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장으로 나오는 전략을 쓴 것이 아무래도 이란의 입장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밑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란이 뭐 군부 혁명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바꿀 요인이 미국부터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정말 급무살을 타서 이제 양측이 한 발 물어서 여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란도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어떤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석기 시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어떤 발언들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 교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좀 이란이 오히려 이란 현 정권은 이런 협박에 대해서 더 버티면 버티자지 여기에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 컨택 같은 것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겠지만 정식 우리가 협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의 이란의 변화, 이란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공격을 통해서
한번 유도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씀처럼 석기 시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교량도 계속해서 파괴를 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고 발전소라고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 시설을 타격하는 건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여주면서 강하게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빠져나갈 우회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최근에 최대 교량을 파괴하는 그래서 개통도 안 되고 준비 중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저게 군수품을 나르는 그러니까 군수용으로 쓰이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시설로 간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는 그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서 중동 주변 국가들의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지 군수 시설, 어떤 시설을 갖다 공격할 때 내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미국이 제품을 생산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합법적인 자위권의 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한 명분을 대고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시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떻게 본다면 허구맹랑한 굉장히 모호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대사님께서 이란에 계셨잖아요. 지금 저 최대 교량이 이란에 어떤 의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이제 보십니까? 그 다음에는 발전소하고 댐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댐하고 발전소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산에 물을 받아서 물을 쓰면서 동시에 거기서 발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공격을 하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오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네바 협약의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군수품을 만들었다, 미사일 만드는 데 쓰였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때릴지 지금 만약 때린다면 예. 어디를 때릴지 주시하는데 이제 때릴 곳이 뭐 몇 군데 있습니다. 다마반드라고 테헤란 주변에 이제 큰 댐하고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동남 쪽에 제철소가 집중돼 있는 케르만 지역에 또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쓰인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본때를 좀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한다 그러놓고 지금 유예를 했죠. 네. 4월 6일까지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 본심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 거라고 봐요. 유예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아무리 타코 대통령이라도 마지막에 이제 정말 자기가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데도 안 한다면 할 수 없이라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이제 거의 미사일 드론이 없다고, 없다, 괴멸됐다고. 이제 다 없다고 예. 하지만 이란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어떤 반응할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물량은 있는 남아있다. 정도의 예. 무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 무기들을 써서 어디를 또 때리면 중동 걸프 국가의 민간 시설을 때리면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걸프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이란은 굉장히 아주 시급한 상황에 있고 다만 이란의 정권은 이렇게 협박한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정서가 더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반응을 보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을 했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을 보고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앞으로의 이란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치를 해야 되겠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 당국이 이란이 습기를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협상에 진지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버티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밑 협상이 접촉이 잘 돼서 뭔가 좀 양측 한발 물러설 그런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미국도 공격을 높여갈 거고 이 분위기를 이스라엘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절반 정도의 목표를 이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제 2, 3주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총공세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이 또 이란의 또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분위기가 이제 악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군사적 목표를 강조하고 한 것이 이제 지금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 3주 후에 이제 미국이 결단을 내려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어떤 협상의 물꼬를 찾기 전까지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모두 강대강 대치, 군사적 작전에 몰두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연설 때문에라도 협상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걸까요? 저는 협상이라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구별하고 싶습니다. 예. 컨택을 했는데 네. 이제 컨택한 사람들의 입장이 더 약해져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분간? 앞으로는 컨택은 하겠지만 네. 굉장히 이란 쪽에서는 컨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들 것이고 미국이 지금 김민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뭔가 숨을 터주는 좋은 제안을 내주지 않는 한 그 협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입지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줄어들었다. 근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걸까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며칠 동안 그래왔잖아요. 이란에서 애걸했다. 예. 이란에서 구걸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란에서 이 컨택에 응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 석유를 사든가 아니면 호르무즈로 가서 관리를 직접 하라고 했는데 어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 개국이 모여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관여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고민이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화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이 돼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란 측의 입장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열린 어떤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능하면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또 타진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1배럴당 1달러 통행료 징수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이 가격이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최대 5배 정도라고 좀 말이 안 하는데 되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이란이 국제법을 자기들이 준수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NPT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통행료 부과를 요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행료 부과라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자유통항 원칙의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2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전관리 유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현실적인 그 실제 비용, 그 터그보트나 뭐 관리 비용 이런 거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큰 문제인데 이제 40개국이 모였잖아요. 그럼 40개국이 단체로 이란하고 협상을 하든가 이란이 이런 걸 못하게 뭐 하든가 아니면 40개국이 무적으로 뭐 이란하고 뭐 정말 붙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란하고 전쟁할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하고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스페인, 이탈리 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전쟁에 휩쓸리는 게 싫다. 이거는 불법적이다. 이거 불법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기지 사용을 전부 금했거든요. 처음에. 영국은 나중에 뭐 방어적인 목적으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기지 사용을 전부 나토 동맹국들이 금하니까 거기서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그럼 이란하고 전쟁까지 하면서 호르무즈 우리 해방합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뭔가 하긴 하는데 그거는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적대행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성명이지 지금 뭘 하겠다는 건 없거든요. 지금 뭘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가 앞으로 협상 대상인데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합해서 이란하고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게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 인도, 일본, 한국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네 나라. 이 네 나라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토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과 불만을 쏟아냈고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들도 했는데 일단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탈퇴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뭐 절차라는 것은 있는데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정치적인 후과를 무시하고 그냥 탈퇴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게 예. 나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국내 정치로 논란이 되고 전 세계를 되게 흔들겠지만 정말로 그러면 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동시에 어떤 외교 수장이거든요. 국가 네. 원수로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은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 부합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행정부가 따라가면 외교부 국무부가 따라가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그 국내법적인 절차를 보면 의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불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나토 동맹에 대한 불신이 워낙 빚고 실제로 방위 분담금 증액하고 여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의회에서 이제 그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 투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상원이 100명인데 공화당, 여당이 53명밖에 되지 않고 민주당이 47명이에요. 3분의 2는 67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초당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뭐 민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공화당 대다수서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탈퇴를 통보한 후에 1년 후에 자동 탈퇴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미국 국내법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다. 예. 그러니까 통보를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국내법 절차를 부실해버리고 연방 정부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걸 국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와 제도가 어떤 그 미국이 나토에 탈퇴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강행을 하면
어떤 그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나토 탈퇴를 원하느냐, 예. 유럽과 동맹들 완전히 등을 지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간된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정말로 많이 반영된 과거와는 다른 국가안보 전략이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럽 문명이 거의 소멸된다라고 아주 그냥 혹평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중요하다. 유럽이 잘못된 궤적을 가고 있는 것을 미국이 고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토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신뢰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토를 버리거나 탈퇴하는 것은 어떤 그 가능성이 크지 않고 좀 말 잘 듣는 미국의 입장을 잘 따르는 나토로 만드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그 탈퇴는 그 가능성 그것보다는 네네. 이제 좀 더 어떤 입장을 조율하고 뭐 양측 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유럽 동맹들도 트럼프 2기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느 행정부가 들어오든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나토는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나토라기보다는 이제 유럽 각국이죠. 유럽 각국이 그 동안에 예. 나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미 나토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나토 협력을 줄이겠다 이런 그 공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EU 자체 군사 협력 구조를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자체의 협력 구조, 군사 협력 구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국이 기여를 하고 그걸 구체화, 유럽 자체 군사력을 갖는 그런 구조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위비도 더 분담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EU를 통해서 유럽을 나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 아마 손을 떼거나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 그 부담이 독일, 영국, 프랑스에 돌아오거든요. 예. 폴란드 이런 나라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늘어놓았는데 이 의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그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군함을 좀 파견한다든지 군사력 지원을 좀 뭔가 좀 명시적으로 해주기를 바랬는데 한국이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중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 한국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한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인식이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1기에 비해서 2기 들어서 한국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통화했을 때도 이제 그 조선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한미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대미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기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인식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 양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사안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제 그 거의 선두 그룹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양 측면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인식에는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뭔가 우리도 좀 트럼프 대통령 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래야 되는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이라든지 전쟁에서 강조하는 부분
어제 연설을 얘기한 것처럼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미국 측의 아쉬움을 좀 달래고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체해 나간다면 뭐 이번 문제는 잘 봉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운함을 앞으로 좀 방위비나 관세 등의 문제까지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좀 한국이 나서라라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저희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오일 서플라이도 굉장히 어렵고요. 가스가 이제 들어오는 게 한 20%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부 급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WTI가 112불까지 올라간 게 굉장히 여러 나라가 지금 미국에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고 싶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일본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다. 우리도 좀 더 성의를 내서 머리를 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돕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상황을 또 살펴보면은 미국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전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떤 국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제 백악관에서 어떤 이 부활절 행사하면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가 거의 트럼프를 거의 신격으로 막 칭송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총장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 앞에서 뭔가 좀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전쟁이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린다는 이러한 인식이 커질수록 또 측근이라든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을 하고 길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에 대한 군의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적 색깔이 강해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서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일이 이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대국민 연설도 있었고 지금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중간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극히 더 의미가 있는 선거죠. 사실상 대통령 중간 평가와 같은 선거고 그리고 양의회 그러니까 양원의 구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상원 하원 다 공화당 트럼프 지지 세력이 약해지고 공화당이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 독립적인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조하지 않을 사람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게 큰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란 전쟁이 상당히 거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가 안정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이 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층에서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희생을 해 이런 정서들이 많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락
이락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너무 오래 미국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서 소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중동에 가서 또 전쟁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하는 그 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래 간다 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막 공격까지 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어떤 그 젊은이들을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이들에게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얄티를 강조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킹 얘기도 했잖아요 어제. 예. 내가 킹이면 뭐 더 잘할게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물론 한국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그 대통령한테 충성파들로 지금 채워져 있고 충성하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한다. 아.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실제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쟁 직후보다 전쟁을 반대하는 응답이 더 늘어서 66%나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쟁 초기와 비교 보면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한 거예요.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거거든요. 중동 전쟁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안 된다. 이건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출구를 모색할 때 협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셀프 종전선언을 하고 빠져나올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제는 본다면 그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어떻게 본다면 2, 3주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대국민 선언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쟁은 2, 3주만 더 가고 그 이상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지층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떤 그 자신과 공화당의 어떤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할 수 있는 포석을 잡는 거고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군사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셀프 종전, 전쟁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명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거라 생각해요. 그걸 강조하면 강조해서 만약 이란이 협상 국면에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의 어떤 추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출구로 빨리 나오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목 전 준 이란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